안녕하세요. 황희상 약사입니다. 벌써 2025년도 1월이 다 가고 2월입니다. 오늘은 다이어그램 한약제제 강의 세 번째 호흡기 관련 한약제제의 구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의 간단한 생리적 특징, 그리고 호흡기 관련 본초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호흡기에 사용되는 한약제제를 비교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는 1차 면역기관으로 면역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복잡합니다. 비강에서부터 인후두, 기관 상부에 이르는 상기도와 기관의 하부, 기관지 폐에 이르는 하기도는 서로 생리적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기도는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이 하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막활동과 손모운동이 활발하고 항균작용이 중요합니다. 하기도는 호흡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중요하고요. 하기도의 조직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손상되면 비가역적으로 섬유화되는데 있는 하기도에서 병원성 균이 번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보호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와 대장, 피부의 세포는 면역학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또 신경내분비 세포들의 작용에 의해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서 폐, 대장, 피부를 연결지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는데 생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호흡기는 온도, 습도, 기압 등에 매우 민감한데요. 신경내분비 세포가 이러한 미세한 변화에 따라서 호흡 활동을 조절합니다. 만성기관지 질환이나 천식과 같이 난치성 호흡기 질환은 이 호흡기의 신경내분비 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폐는 건조한 것, 너무 뜨거운 것, 너무 차가운 것, 이런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죠. 폐는 인체 주요 장기 중에서도 온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온도가 낮다는 것은 일상적인 면역세포 활동은 어느 정도 억제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대신 점막에서의 1차 면역이 매우 활발합니다. 대신 병원성균이 침입했을 때는 면역 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지고 온도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폐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역할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산화탄소는 혈액의 pH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 혈액은 약 알칼리성인데 과호흡은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고알칼리 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호흡성 알칼리 혈증이라고 하죠. 반대로 폐질환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혈중 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된 혈액을 정상적으로 알칼리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신선한 공기나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채소,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레몬수가 체내 산성 노폐물을 배출해서 혈액을 알칼리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유명하죠. 호흡기의 생리에 대해서는 별도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는 본초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길경인데요. 길경은 한담약이죠. 즉 묽은 가래를 없앤다는 것인데 알러지성이나 찬 공기에 의해서 점막에 자극이 생겨서 오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길경이 사용되면 기본적으로 그 한약제제의 약성을 폐경락, 호흡기로 끌어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담은 진한 가래인데 세균성을 의미를 하겠죠. 즉 면역작용으로 인해서 점액질과 함께 염증성 노폐물이 배출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누런 가래나 누런 고름은 선천면역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중구 때문입니다. 가래가 녹색일 경우도 호중구에 함유된 MPO라고 하는 과산화 효소 때문인데 환원균과 같이 병원성 세균이 침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혜평천약은 말 그대로 천식을 멈추는 것인데 천식은 기관지 평활근이 예민해져서 특정 알러지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가래 없이 기침만 심하게 되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신혼해표제는 점막의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작용을 하는데 염증을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서는 점막에 체액을 공급해주는 신혼해표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실량해표제는 항염 및 해열작용을 합니다. 해열에 있어서 신혼해표제는
발환작용을 통해서 해열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 실량해표제는 대사를 억제해서 해열작용을 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실량해표제에서 CO는 매우 중요한데요. 간담 3초 심포경락에 작용해서 신경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간질환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본초의 하나입니다. 보음제는 점액질 분비를 통해서 점막을 부드럽게 하고 알러지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주로 맥문동, 천문동처럼 마른 기침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호흡기와 관련해서 청열제는 해열, 항염, 항균 작용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열제 중에 청열사화제는 주로 해열작용을 나타내는데 특히 석고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폐열을 낮추고 인후의 염증을 해소하는데 석고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들 본초가 어떻게 조합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한약제제의 성격과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흡기에 사용되는 본초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대부분 차가운 성질을 가집니다. 차갑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폐경락에서는 항염작용이 가장 중요하고 항균작용, 그리고 점막에서의 점액질 분비 촉진, 호흡 활동의 안정, 그리고 기관지 평활근의 이완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폐경락에 따뜻하게 작용하는 것은 점막에서의 혈류순환을 촉진해서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키고 점액질이 분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혈류를 순환시킨다는 의미다라고 하겠습니다. 지혜평천약에서 상백피는 차가운 반면에 행인은 따뜻하죠. 상백피가 기관지 이완 작용이 있다면 행인은 점막의 혈류를 촉진해서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다른 측면으로 기침을 억제하는 것이죠. 심경락에 차갑게 작용하는 것은 신경을 완화해서 호흡을 안정시키고 항진된 대사를 진정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본초의 대략적인 성격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한약제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는 한약제제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길경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제제들, 그리고 길경 없이 사용되는 제제들로 한번 나눌 수 있겠는데요. 길경이 사용되면 전체적인 약성을 호흡기 기관지 폐경락으로 끌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경이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보면 마황, 갈근과 같이 해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열 화담약인 과루인이나 한담약인 바나가 사용된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문동과 같이 보음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제들이 있겠습니다. 길경에 사용되는 제제 중에서도 청패탕이나 청상보화환처럼 사용되는 본체가 많은 제제들 같은 경우는 만성화되고 복합적인 증상에 사용이 됩니다. 행인이 사용되는 제제는 천식처럼 기침이 잘 멈추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행 감석탕이나 청패탕, 청상보화환에도 행인이 사용이 됩니다. 시암탕에는 청열제와 시오가 사용되는데 이는 발열성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시오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복막의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오는 간담뿐 아니라 복막의 염증에도 사용을 하는데요. 복막의 염증은 주로 림프 조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오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제제들의 효능을 살펴보면 시오가 림프 염증을 억제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 관련 한약제제에 청열제가 사용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도 해당 한약제제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청열제가 사용되었다면 발열이 동반되거나 세균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음강화탕에는 청열제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발열성의 마른 기침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오 청간탕의 경우에는 청열제와 실량해표제가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그만큼 열을 내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시효청간탕 같은 경우는 황련해독탕과 사물탕이 합해진 온청음이 들어 있습니다. 온청음은 눈, 코, 구강과 같이 얼굴 쪽에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나 출혈성 질환에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시효와 같은 실량 해표제가 길경과 함께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성이 호흡기에서도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상기도의 림프 조직의 염증에 작용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편도라든가 중이염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약제제를 구성하고 있는 본초들의 성격을 파악하면 한약제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조금 더 새로운 안목이 생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고 약사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한방제제 공부 방법인데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A 질환에는 B, 가 질환에는 나 이런 식의 정답이 아니라 A 질환에는 1, 2, 3, 4, 5가 있고 어떤 것이 어떤 이유로 적절한가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원리를 찾고 싶은 것이 이제 제 바람이고요. 100가지를 외우면 나중에 100가지 모두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원리를 찾으면 100가지를 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찾고 공부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한약제제 다이어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이제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는 한약제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제제가 이런 효과를 내고 서로 다른 제제 사이의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나름의 안목으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래가 있는가 없는가, 발열이 있나, 인후통이 있나, 그리고 증상이 오래되었는가, 천식성인가, 아니면 체질은 또 허약 체질인가, 열성인가 등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한약 제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가래 유무, 발열 유무, 인후염에서의 통증 정도, 그리고 목소리가 실목소리가 나는가 등등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본 자료를 참고하셔서 약사님만의 프로토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문동탕을 보면 보음제인 맹문동은 서늘한 성질을 가집니다. 서늘하다는 것은 과민 반응을 억제하고 수분, 체액 대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점막에서의 점액진 분비를 촉진하고 알러지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죠. 오나 한담약인 바나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는데 점막의 혈류순환을 촉진해서 손상된 점막세포를 회복시키고 점막에서의 점액질 순환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바나는 위장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해서 바나사심탕과 같이 위염약에도 사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폐경락에 따뜻하게 작용하는 것, 그리고 차갑게 작용하는 것의 의미를 생리학적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한약제제의 이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삼소음 같은 경우는 폐경락 외에도 비위장의 작용점이 많은데 이는 소화기가 약간 허약 체질의 호흡기 질환에 사용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음강화탕 같은 경우는 다이어그램을 보면 차가운 지점이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차가운 청열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항염, 항균, 발열 억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자음강화탕에서는 간담신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신장에 차가운 작용점이 강한데 이는 이제 신기능의 과부하로 인해서 체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을 해소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의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신장 기능을 회복하고 수분이나 미네랄, 단백질과 같은 영양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체액순환과 미네랄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과항진된 대사를 정상화시키고 체열을 내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호르몬의 작용도 원활히 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를 이제 신음허를 해소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항백이 사용이 되는데요. 항백은 대장에 차갑게 작용을 하는데 역시 체액의 순환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황금, 황년처럼 강력한 청열 조습제가 사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열은 아주 심하지 않다. 즉 세균성이라기보다는 대사항진으로 인한 발열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음어화황이라고 하죠. 음이 허해서 열이 올라온다. 이런 음어화황을 해소하는 제제가 바로 자음강화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음기가 부족해서 열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순환을 시킨다. 체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해서 점막이 건조해지고 알러지성 염증 반응이 기관지에서 쉽게 발생하게 되면서 또 전반적인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음제인 맹문동과 천문동이 사용이 됩니다. 음어화항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체액을 보충하고 또 혈액 보충도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요. 자음강화탕에 보면 당기작용과 같은 보혈제가 사용이 되죠. 혈액 보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혈구 순환을 원활히 해서 조직의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석하다 보면 한약제제 구성 원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이건 이제 제 관점에서 해석일 뿐이고 꼭 약사님의 관점에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각 한약제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함룡탕과 소시효탕이 합해진 것이 시암탕이 되는데요. 소함룡탕은 황년, 과루인, 바나 이렇게 세 가지 본초로만 구성이 됩니다. 청열 조습제인 황년은 항균 항염 작용에 강하고 온화 한담약인 바나와 청열 화담약인 과루인이 이 황년의 약성을 호흡기로 끌고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나가 혈류,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과루인이 항균 항염 작용을 강화하는 구성인데요. 다이어그램을 보면 바나를 비롯해서 세 가지 본초가 모두 위장간에도 작용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함융탕 같은 경우는 식도염과 같은 위장간의 염증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소시효탕은 이제 시효가 사용되고 비위장의 작용점이 많고 또 청열제인 황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간 문맥이나 비장의 어떤 문맥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구토나 식욕부진, 피로감 등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소함융탕과 소시효탕이 합해지면 청열제와 시효제가 함께 작용하면서 해열작용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폐경락에 대한 작용점이 강해지면서 인후염과 같은 호흡기 림프염증이나 기침가래 증상에 동반하는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발열 오한이 동반되면서 컹컹거리는 그 깊은 기침과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는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흉막염과 같은 세균성으로 인한 호흡기 염증 질환이나 독감에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약 제제들을 한번 비교해서 유추해 보겠습니다. A, B, C 세 가지 제제는 작약을 제외하면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됨으로써 인해 생긴 증상에 사용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B 제제는 A에 신이 청궁이 추가된 것인데요. 청궁이 어혈을 제거하고 신이가 호흡기에서 해표작용을 증가시킨 것이 B가 됩니다. 즉 호흡기 점막에서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점막의 혈류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알러지 비염이라든가 만성 비염, 축농증에 사용되는 구성이 됩니다. A에서 세신 오미자 바나가 추가되고 신량 해표제인 갈근이 빠진 것이 C입니다. 즉 해열작용은 약해지는 대신에 과도한 점액질 분비를 억제하면서 세신의 해표작용이 강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콧물이나 가래가 많은 기관지염, 비염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이 됩니다.
D 제제는 ABC 제제와는 좀 패턴이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차가운 성질의 청열제가 사용이 되었고 신량 해표제로서 CO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ABC가 따뜻한 성질의 한약 제제라면 D는 차가운 성질도 있고 따뜻한 성질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폐경락에서 차가운 성질은 기본적으로 항염, 항균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뜻한 성질은 해표 작용으로 혈류순환 개선과 노폐물의 배출 작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길경이 중요한데요. 전반적인 양리작용을 호흡기에 작용하도록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길경입니다. 해표제는 상기도 점막에서의 혈류순환을 촉진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간에서는 작약, 당기, 청궁이 어혈을 제거하는 정혈작용을 함으로써 모세혈관에서의 혈류순환을 촉진하고 또 손상된 점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혈류순환 작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심장과 삼초, 심포에도 작용점들이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보면 이렇게 알러지성 질환에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증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하겠지만 한약 제제는 보다 복합적인 관점으로 병증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추구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다이어그램이 어떤 제제인지 어떤 제제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는 갈근탕이고 B는 갈근탕 가청궁 신이, C는 소총령탕이고 D는 형계영교탕입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분석해보면 각각의 제제가 비교가 됩니다. 그 비교 지점을 이해하면 코감기, 비염, 축농증이라도 어떤 제제가 조금 더 적응증에 적합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간단히만 비교해보면 콧물 없이 코 막히는 증상이라면 갈근탕, 가청궁, 신이,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면 소총령탕, 그리고 만성 비염이나 축농증, 또 가끔 발열이 동반된다면 형계연교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A 제제는 다소 특이한 구성인데요. 소식제인 갱리로 체력 보충을 하고 보기제로 대사 조절 작용을 합니다. 즉 항진된 대사는 안정시키고 저하된 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이 대사 조절 기능인데요. 여기에 청열제가 사용이 됩니다. 특히 해열작용이 강한 청열사화제인 석고와 지모가 사용이 됩니다. 발열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아주 차가운 구성의 제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석고는 매우 차가운 성질로 특히 인후두에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석고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대사 기능이 활발한 열성 체질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A 제제는 기본적으로 대사 기능이 활발한 열성 체질이 갑작스러운 과로나 탈진으로 체액량이 부족해지면서 체열이 상승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지모를 보면 신장에도 차갑게 작용을 하는데 신수를 보충함으로써 열을 내리는 의미가 됩니다. 신수를 보충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신장에서 미네랄, 단백질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세포 내의 수분 보유 능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액량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B, C, D 제제는 공통적으로 길경이 사용이 됩니다. 즉 호흡기에 작용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B 제제에도 석고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경과 석고가 사용되는 길경 석고탕이 들어있는 제제죠. 길경 석고탕 같은 경우는 인후염이나 아주 진한 가래 기침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항균 작용이 강한 연교가 사용이 되었고 신혼 해표제인 강활, 방풍, 형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활, 방풍이 함께 사용이 되면 소염 진통 효과가 강해지는데 여기에 형계가 함께 사용이 되면서 말초 림프 조직이 세밀하게 발달한 인후두 및 얼굴 부위에 보다 집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강활, 방풍, 형계가 함께 사용되는 제제는 거풍지보단 패독산, 연교패독산, 형방패독산, 구풍해독탕 등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B 제제는 통증이 동반되면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심하게 부은 인후염증에 사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C는 B와 같이 연교가 사용이 되지만 청열 해독제인 금운화가 추가가 되어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매우 강화된 제제입니다. B와 달리 신혼 해표제보다는 신량 해표제가 많이 사용이 되죠. 특히 담두씨가 중요한데요. 담두씨는 콩을 발효시킨 것인데 몇 가지 약초를 함께 발효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항균, 항바이러스성 펩타이드 성분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C 제제는 전반적으로 폐경락에 차갑게 작용하는 지점이 더 많고 그만큼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식품약인 영양각이 사용이 되는데요. 항진된 간 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항진된 인체 대사를 완화를 시킨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각은 우황청심환의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C 제제 같은 경우는 해표제인 현계가 사용이 되면서 약성을 림프 조직, 인후두에 조금 더 집중시켜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C 제제는 대사 기능이 과항진되면서 세균성으로 인해 호흡기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되는 강력한 천연 항생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인후두 염증에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C 제제는 차가운 성질을 보이는데 이 다이어그램 자체가 이 제제의 성질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D 제제는 조금 특이한 구성인데요. BC 제제와 같이 길경, 연교가 사용이 되는데 폐경락에 작용하는 지점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호흡기 염증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특이한 것은 가자, 아선약과 같은 수삼약이 활혈거약인 청궁, 방향화습약인 사인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어혈과 염증이 출혈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수삼약 또는 고삼약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의 약제들은 체액의 유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모세혈관의 파열로 인한 출혈을 수습한다, 출혈을 억제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D 제제에는 청열제나 해표제가 많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데 즉 발열 반응이나 염증성이 심한 경우라기보다는 말초 조직의 출혈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를 호흡기와 연관 지어보면 만성적인 후두염, 성대의 점막의 출혈로 인해서 쉰목소리가 나는 경우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제제를 보면 백호가 인삼탕, 구풍해독탕, 음교산, 향성파적환의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구성약제를 다이어그램과 함께 파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한약제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유사효능의 한약제제 비교 포인트를 확인해서 적응증별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약사님 나름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현재 다이어그램 한약제제 자료집을 출간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강의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자료집을 통해서 보충하면서 약사님의 한약제제 활용 관점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 분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호흡기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무척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나 알러지의 유발 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내 활동에서 접하게 되는 이제 많은 화학 물질들이 폐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이나 여성들에게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담배 역시 폐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호흡기 질환에 대한 솔루션을 한약제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약사님마다의 관점으로 한약제제를 이해하고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